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곡선에서 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타원 이것의 두 초점을 이것이라고 하자. 그리고 타원이 한 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점 L에서 그은 접선, 어떤 점 P에서 그은 접선이 되겠죠. L과 PF,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F라 하고 여기를 F'이라고 뒀을 때 L이랑 이 PF가 이루는 각을 예각을 알파, 여기 이루는 예각을 베타라고 할 때 이제 이거 두 개의 각을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자, 문항은 이렇게 읽었고요.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여기까지 읽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L 구해야 되는데 L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딱히 다 외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만큼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분의 x제곱에서 b제곱분의 y제곱을 요거를 더하는 것이 1. 이런 타원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만 풀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음함수 미분을 해서 이거 미분을 하면 뭐냐면은 25분의 2x 더하기 8분의 1y 여기에 dy dx 요게 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는 아니에요. 편리한 식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제곱분의 일단 요거 음함수 미분을 할게요. a제곱분의 2x 더하기 2y에 b제곱 나누고 dy dx 0. 그래서 요거 dy dx를 좀 찾아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y분의 x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x1, y1에서 기울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행을 잘 지켜야 돼요. 자, y-y1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x를 y로 나눈 거. x에서 x1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이죠, 1. 대입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한번 제가 양변에다가 b제곱분의 y1을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b제곱분의 y1 y에서 b제곱분의 y1제곱, 그죠? 이것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분의 x1x 더하기 a제곱분의 x1의 제곱.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y는 a제곱분의 x1제곱에다가 b제곱분의 y1제곱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였어요 아까? 요게 1이었죠. 본래식. 그러니까 이것이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건데요. 뭐랄까 외우고 씁시다. 이거는 외우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게 x1, x로 바뀐 거고요. y제곱이라고 하는 게 y1, y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좀 기억을 해놓고 쓰자라는 거죠. 네.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네, 이게 증명이 됐고, 그럼 우리 한번 L을 한번 구해볼까요? L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5가 되겠고 B가 4가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B는 자, 요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25분의 x1이 뭐예요? 4죠. 4x에다가 16분의 요게 뭐냐면 1 곱하기 5분의 12에 y 하면 1. 그러면 25분의 4x 더하기 20분의 3 y는 1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무엇이냐? y는 마이너스 15분의 16x에다가 3분의 20만큼을 더한 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얻었어요. 요거를 기억하면서 좀 가볼게요. 제가 공식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본인 취향이죠. 솔직히 음함수 비빔법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굳이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 요거는 그냥 요거만 기억을 해도 더 쉽고 빠르게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음함수 비빔법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를 소개를 해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L을 구했죠. L은 Y는 마이너스 15분의 16x에다가 3분의 20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약간 미심쩍은 게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자, 5, 4가 되는 거고, 여기 P죠? 네, P하고 여기 4,5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 L과 PF가 이룬 예각을 알파, L과 PF 프라임이면 이룬 예각을 베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 초점이 뭐였더라? 3이네 3,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랑 3,0이 초점인 건 알겠는데 F 프라임 이거 어떻게 배정하지? 지금 여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문항에서. 이게 이제 조금 이 문제의 허점이라면 허점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답이 뭐냐면 알파는 베타예요. 그러니까 얘를 3,0으로 설정해도 마이너스 3,0으로 결정해도 어쨌든 이거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럴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문제 풀다가 이거 F랑 F 프라임을 어떻게 정하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당황하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럼 뭐 같겠네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F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어서 요각이 알파, 이 각이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된대요. 여기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건데,
여기 벡터 있죠. 여기도 벡터 있죠. 여기도 우리 벡터 알죠? 벡터 알죠? 정확하게 성분 벡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L이 마이너스 15분의 X의 어쩌고예요. 잠깐만요. L이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15분의 X, 16X에다가 뭐 어쩌고입니다. 네, 뒤에 중요하지 않고 요거 지금 기울기가 15분의 16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볼 때요. 이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15분의 16,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 이 벡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5분의 16,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PF 벡터잖아요. PF 벡터, 요 벡터. 그럼 계산을 하면은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것이고, 요 벡터를 좀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2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분을 알고 있으면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벡터들에 대한 정보를 성분을 정확하게 지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분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만 남는 거예요. 얘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코사인 값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각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각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툴을 뭐를 쓴 거냐면은 내적이라는 툴을 쓴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성분 벡터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은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도 역량이라면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어쨌든 문제의 중요한 점을 얘기하는 이 정리하는 영상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산은 끝까지 안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코사인 알파는 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여기 알파 값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름 한번 정해줄까요? 여기로 가는 이 벡터를 제 V1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로 가는 요 벡터를 V2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알파라고 하는 것은 V1과 PF 요 아이거든요. 얘네들을 내적을 한 결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은 V1 벡터에 PF 벡터 요거 곱한 거 분의 V1 벡터 내적 PF 이렇게 가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 거고요. 코사인 베타를 해보면은 V2 벡터 내적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PF 프라임의 벡터 되는 거고, V2 벡터에다가 PF 프라임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값이 나올 건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계산인데요. 우리 중요한 지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점 하나만 터치를 할게요. 요거랑 요 벡터 있잖아요. 얘가 지금 방향이 반대인 벡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성분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 벡터의 크기 구하면 똑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V1 벡터랑 V2 벡터랑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얘네들이 그냥 방향만 다른 벡터예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굳이 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요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설령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쳐도 같은 값이 있는데 굳이 그걸 계산을 해준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5v1 벡터 분의 3이고 이게 5v2 벡터 분의 3입니다. 자,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v1 벡터는 v2 벡터이므로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이고 그래서 알파는 베타입니다. 자, 이게 요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큰 게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각을 비교를 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L이 있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P의 직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게 F'P 요 직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고 한 거거든요. 자, 잘 봐요. 지금 뭐 하는지 잘 봐요. 연장을 해서 제가 뭐를 볼 거냐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 알파라고 할게. 여기 이루는 각 여기 세타 베타라고 할게요. 여긴 세타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 L에서 세타 알파를 뺀 거가 되겠죠. 이거 우리 탄젠트 덧셈 정리 알죠? 이렇게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가능합니다.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도 방법이 하나예요. 방법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은 내적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알파랑 베타를 그러니까 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처음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탄젠트가 솔직히 교육과정에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에 두 직선이 이루는 그 각을 구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탄젠트를 제시를 합니다. 덧셈 정리를 다루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코사인 세타도 괜찮죠. 그냥 이건 이제 뭐냐면 내적. 이것도 정의로부터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